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까요? 네, 너에게 곧 갈 거야 라는 표현이 있다고 볼까요? 내가 곧 너에게 갈 거야.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I will go soon. 내 곧 갈 거야. 내 곧 갈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잘 쓰질 않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을 때, A와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내가 곧 너에게 갈 거야 합니다. 내가 곧 너에게 갈 거야. 하는데 I will go soon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I will come so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곧 올 거야 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게 왜 내가 곧 갈 거야 나? 자, 한번 볼까요? A와 B 입장에서 A가 B 쪽으로 간다는 것은 B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 위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오는 행위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가 곧 상대방에게 오게 될 거야, 곧 올 거야. A 입장에서는 가는 거죠. 이렇게 I will come soon으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또 한편 있죠. 내가 곧 여기에 온다는 것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곧 여기 있게 된다는 것이니까 있다라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I will be there. 내 곧 거기에 있게 될 거야. 있게 될 거야. will be. 있게 될 거야. I'll be there. 내가 곧 거기에 있게 될 거야. 내가 곧 가게 될 거야. 갈 거야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곧 갈게 할 때는 I will come soon. I will be there. 이렇게 쓴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상대방 위주로 되어 있는 표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상대방 위주보다도 영어는 어떤 면에서는 목적지 위주, 목적지 위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자, 이런 것이죠. 극장을 보러 가는데 두 사람이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자, 내하고 같이 극장 보러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표현이 있죠. 나와 함께 가자. 자, 그걸 다시 직역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할 때 가자. Let's go. 나와 함께 with me.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쓰지를 않죠. 어떻게 쓰는가요? 많이 보신 적 있죠? Come with me 라고 하죠. 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극장이라는 목적지로 봤을 때, 자, A가 B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장이라는 곳 쪽으로 우리 오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행위를 하자. 나와 함께. 그래서 come with me. 실질적으로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이죠.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e with me 라고 얘기를 할 때 함께 가자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말은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영어는 상대방 위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냐 상대방을 배려하느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let's go라는 표현인데요. let's go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let's go. let's go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let us go라는 뜻이 되죠. let's는 풀면 let us가 됩니다. let us. 자, 가자라는 뜻이죠. 가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자, 누군가에게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아주 예민하게 듣게 된다면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자라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인데 명령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말은 자기중심적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상대방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 위주인가 한번 볼까요? 자, let은 품사상 동사입니다. 문장에서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은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령문이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앞부분에 주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생략이 된 형태인데 뭐가 생략됐냐? 2인칭 you에게 하는 말이니까 you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you let us go라는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볼까요? you, 당신은 let은 시키다라는 뜻이죠. 당신이 시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가게 시킨다 이 말이죠. 자,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시켜봐. 가자라는 표현인데 우리말은 가자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나 영어는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자 그러면 기분 나쁠까 봐 네가 우리 둘이에게 네하고 내하고에게 가자고 한번 시켜봐. 가게 해봐. 내가 가고 싶으면서도 명령하는 입장을 상대방께 넘기는 표현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둘이서 가도록 네가 한번 시켜봐. 상대방을 더 배려해 주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또는 문장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 이건 이런 표현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법이란 것이 있는데, 가정법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법에는 만약이라는 뜻이 if가 들어가죠. if. 자, if 다음에 주어가 I든 he든, 예를 들어서 I가 온다면, if 또는 it가 온다면 할 때 뒤쪽에 비동사가 올 때 were가 오게 되어 있죠.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어에서 가정법이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말은 가정을 한다면은 무조건 뭐 만약이란 말과 뒤에 라면이란 말을 붙이면 가정법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인지 있을 수 없는 표현인지를 한 번에 알아듣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들을 때 문법적으로 저거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는 일을 실제로 가정하는 것이야.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저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냥 가정할 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만 듣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막바로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봐서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의미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뿐이죠. 따라서 조금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농담을 하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느냐 아니면은 알아듣고서 웃느냐 결정이 될 때도 있지요. 자, 그것이 영어입니다. 잠깐 볼까요? If I were 하고 할 때 원칙적으로는 were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I에 대한 비동사는 M이고 과거일 때는 was가 돼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were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were를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동사이므로 있을 수 없는 표현을 가정할 때 사용되는 동사라는 사실이죠. 하나만 듣고도 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언어 구조라는 사실이죠. 이 작은 걸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가시다 보면 영어가 얼마나 간묘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상대방 위주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와 우리말에서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걸어온 문화와 영어가 걸어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어순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영어 공부에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이 언어가 영어라는 것이 얼마나 쉽고 간묘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체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